오늘은 사실 리뷰해야 할 노트북들도 몇 개 쌓여있긴 합니다만 맥북 에어 M2와 레노버 요가 슬림 7 프로 X를 비교하는 영상을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올렸던 맥북 에어와 XPS 비교 영상에서는 XPS보다 맥북 에어가 전반적으로 더 나은 노트북이라는 식의 어조를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요슬프랑 맥북 에어랑 비교하면 그 얘긴 달라집니다. 이 두 노트북들은 서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둘 다 추천할 만한 노트북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두 노트북 중에 뭘 고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슬프 X랑 비교할 거면 맥북 에어가 아니라 맥북 프로랑 비교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맞는 말입니다. 요슬프의 화면 크기가 14.5인치지만 무게와 가격 등을 고려하면 맥북 프로 14보다는 맥북 프로 13과 비교하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번 맥북 프로 13은 솔직히 M2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기계지 팔려고 낸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맥북 에어와 요슬프 X를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스펙과 가격을 보면 요슬프 X가 절대 싼 노트북이 아니지만 맥북 에어 M2가 너무 비싸서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집니다. 요슬프 X는 라이젠 7 6800AHS에 RTX 3050 그래픽, 32기가 메모리를 탑재한 모델을 제가 구매한 가격이 155만원이었던 것에 반해 맥북 에어 M2는 램 16기가, SSD 512기가로 구성하니까 230만원이 넘었죠. 제가 맥북 에어를 정가를 주고 구매하긴 했습니다만 여튼 지금 구할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생각해도 맥북 에어 쪽이 훨씬 비쌉니다. 외관은 맥북이 더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하지만 요슬프 X 역시 단단한 빌드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또 맥북 미드나이트 블루 색상은 지문에 쉽게 오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레노버 마크와 요가 마크보다는 애플 마크를 다들 더 좋아하시겠죠. 노트북의 크기와 두께는 요슬프 X가 더 크고 무게도 200g 이상 더 무겁습니다. 포트 구성은 맥북 에어는 2개의 썬더볼트 포트, 요슬프 X는 2개의 USB-C 포트와 2개의 USB-A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의 개수는 요슬프 X가 더 많습니다만 맥북은 충전 전용으로 따로 맥세이프 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전 시에 사용할 수 있는 C타입 환자는 맥북이 더 많습니다. 키보드는 개인적으로 요슬프의 키보드가 더 마음에 듭니다. 키보드는 개인 취향의 영역이긴 하니까 맥북 에어 키보드가 더 좋다는 사람이 있어도 놀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터치패드는 맥북이 기술적으로나 실제 사용성 측면에서나 더 낫긴 하지만 요슬프 X에 달려있는 터치패드도 굉장히 크기가 크고 잘 작동합니다.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디스플레이는 양쪽 노트북에 각각 장점이 있습니다. 해상도야 요슬프 X가 좀 더 높긴 하지만 체감이 될 영역은 아니고 맥북 에어는 화면 밝기가 500니트로 밝다는 것과 주변 환경에 따라 색 온도를 바꿔주는 트루톤 기능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요슬프 X는 120Hz의 고조사율을 지원한다는 게 장점입니다. 물론 맥북 에어의 디스플레이는 제가 싫어하는 노치가 달려있다는 단점이 있고 요슬프 X도 고조사율 디스플레이임에도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둘 모두 좋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스피커 품질은 맥북 에어가 훨씬 좋습니다. 요슬프 X의 스피커는 중저가형 윈도우 노트북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노트북들 중에서 플로 X16이나 HP 드래곤플라이 G3 같은 건 맥북 에어보다 스피커가 더 낫기 때문에 이건 윈도우랑 맥의 차이를 보긴 힘들고 요슬프가 그냥 스피커에 별로 신경을 안 쓴 제품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성능 비교는 윈도우랑 맥을 비교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긴 한데 전반적으로 전원 연결 기준으로는 요슬프 X가 맥북 에어보다 성능이 좋긴 합니다. 일단 CPU 점수를 보면 시네벤치에서 요슬프가 싱글 1476점, 멀티 12418점이었고 맥북 에어 M2는 싱글 1607점, 멀티 8965점으로 요슬프가 멀티 점수는 높지만 싱글 점수는 살짝 더 낮았습니다.
긱벤치 5에서는 두 노트북이 멀티 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만 싱글 점수는 맥북 에어가 훨씬 높게 나왔고요. 그래픽 성능의 경우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용해서 총 60회 사이클을 돌려서 비교했을 때 요슬프 X는 최고 점수 9118점, 최저 점수 8645점, 최종 유지 점수 8755점이었고 M2 에어는 최고 점수 6779점, 최저 점수 2719점, 최종 유지 점수 4052점으로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RTX 3050 그래픽과 쿨링 팬을 가지고 있는 요슬프 X가 더 높은 성능과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보여줬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요슬프 X가 맥북 에어보다 더 영상 인코딩에 걸리는 시간도 짧았고 퓨제 벤치마크 점수도 요슬프 X가 높았습니다. 물론 파이널 컷은 맥에서만 쓸 수 있고 프리미어 프로보다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 성능이 어느 쪽이 더 좋다 하는 식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리고 이 성능들은 모두 전원을 연결한 상태로 요슬프 X는 성능 모드로 설정하고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어댑터를 빼고 배터리 상태로 사용할 경우 요슬프 X는 벤치마크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략 80% 정도의 성능밖에 내지 못합니다. 맥북은 어댑터 연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성능을 내죠. 그리고 발열과 소음도 윈도우 노트북의 고질적인 문제죠. 요슬프의 경우 XPS와는 달리 유튜브를 보는 것 정도로는 소음과 발열이 별로 거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사양 작업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소음과 발열이 꽤나 발생하게 되고 특히 고성능 모드로 설정할 경우 센서 온도와 표면 온도 모두 불편한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맥북 에어는 펜리스이기 때문에 소음은 없고 스로틀링은 꽤 많이 걸리는 편이긴 하지만 고사양 작업을 하더라도 표면 온도 역시 그렇게 높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배터리는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슬프의 주사율을 60Hz로 바꾸고 유튜브 영상 재생 정도만 한다면 맥북 에어보다 배터리가 더 오래가긴 합니다. 70Wh에 달하는 배터리 용량과 램브란트의 전력 효율 덕분이죠. 하지만 고사양 작업을 해서 CPU와 GPU에 전력을 쏟게 되면 배터리가 금방 순삭됩니다. 배터리로 노트북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맥북이 더 맞는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두 노트북의 스펙들을 비교했지만 사실 두 노트북 중에 뭘 선택해야 하는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스펙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노트북 모두 써본 입장에서 평가하기에 둘 다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다만 아주 좋은 노트북들이에요. 결국 두 노트북 중에 뭘 고를까 하는 건 윈도우를 사용할 것인지 맥을 사용할 것인지 고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여러 대 갖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솔직히 자기 소유의 컴퓨터는 한 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쓰던 컴퓨터는 삼성에서 나온 저사양 노트북이었는데 과제를 하거나 영상을 보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최신 게임은 거의 포기해야 했고 또 검색 같은 거 하려 해도 워낙 반응이 굼뜨다 보니까 애초에 노트북을 만드는 시간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 오랫동안 컴퓨터 게임에 흥미가 적었고 대신 자주 사용했던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됐죠. 이와 비슷하게 요슬프 X와 맥북 에어 중에서 만약 맥북 에어를 선택한다면 아무리 클라우드 게이밍이니 뭐니 말을 해도 맥을 사용하는 순간 컴퓨터 게임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게 되고 대신 맥을 샀으니까 영상이나 사진, 음악 쪽을 배워봐야지 하면서 새로운 취미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요슬프를 구매했다 치면 물론 이걸 써서 영상이나 사진, 음악 등의 취미를 갖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1.5kg이 되지 않는 울트라북이 상당수의 온라인 게임들을 옵션 조절하면 문제없이 돌릴 수 있는 스펙과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C 게임에 조금 더 취미를 가지기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게임은 평생 즐길 수 있는 값싸고 좋은 취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노트북을 한 대 사면 어차피 몇 년 쓸 텐데 그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일 수 있다는 거죠. 인생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저도 제가 유튜브를 할 거라고도 생각 못했고 구독자를 10,000명 이상 가질 거라고 상상한 적도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기 스트리머나 인플루언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둘 다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이런 비교 영상 자체를 볼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